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논현역 사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. 업무 때문에 회의하다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. 차가 지금 너무 막혀서 녹화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켜봤고요. 제가 전 재산을 잃으면서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내가 7억이 있을 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러한 실수는 하지 않겠다, 혹은 이거를 꼭 하겠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일단 1번, 가장 후회하는 거, 분산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. 자, 제가 약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사이의 시드를 가지고 7억이라는 금액을 만들었었는데, 물론 이 2억이라는 금액도 모두 올 저의 현금이 아닙니다. 2억도 이제 만든 거거든요. 일부의 금액을 가지고 제가 2억을 만들어서 이제 다시 그 2억을 다시 이제 7억 3천까지 만들었다가 그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린 상태인데, 제가 만약에 다시 7억이 있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분산 투자의 개념이 뭘까요? 분산 투자, 여러 종목을 사는 게 분산 투자일까요? 네, 아닙니다. 저도 꽤 여러 종목을 샀습니다. 분산 투자의 개념은 사실 사람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겠죠. 일단 근데 이제 분산 투자를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볼 때에는 1번 뭐 주식, 2번 코인, 3번 부동산, 4번 뭐 채권, 5번 예금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을 좀, 나의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관리했었어야 되지 않나. 이거를 이제 계정이라고 하거든요. 계정. 제가 최근에 저기 국장 코스피 선물 하시는 분을 잠깐 만나가지고 뭐 조언을 좀 들었는데요. 그분이 카페에서 저한테 1대1로 저한테 뭐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. 이제 뭐 선물 옵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자산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들었는데, 제가 이번에 전액 손실을 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계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. 맞는 말입니다. 자,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할 수도 있고, 혹은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만약에 내가 한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종목들을 많이 사는 게 분산 투자가 아니라 섹터별로 나눠서 투자를 했었어야 됩니다. 뭐 그게 AI 섹터든 뭐 반도체든 뭐 비트코인 관련이든 섹터를 나누어서 분산을 좀 들어갔었어야 됐는데,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점,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해칭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전액 손실이 일어난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분산 투자를 하겠다, 이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. 2번, 레버리지는 무조건 짧게 가져가야 된다. 특히 일반적인 선물이 아니라 ETF를 통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리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이 괴리율이라는 문제가 생기죠. 그러니까 선물 레버리지는 단리, 그리고 ETF 레버리지는 복리인데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을 하고 투자를 했었어야 된다. 즉 레버리지를 장기로 가져가지 말았어야 된다. 괴리율을 피했었어야 되니까. 이런 부분들이 있다. 자, 3번, 일부 금액을 현금화하지 않은 것. 저는 사실 2억으로 7억을 만들었을 때 저는 사실 7억으로 20억 그리고 40억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? 그냥 레드카펫을 본 황소 마냥 그냥 존나 달려가기만 한 거예요. 제가 페라리인 줄 알고, 제가 람보르기니인 줄 알고, 그냥 존나 달려갈 생각만 했어요. 저는 그냥 롱만 있는 줄 알았어. 인생이 롱만. 예. 아니나 다를까 숏이었다. 제가 인생에 매사에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자꾸 롱을 보게 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. 자꾸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가는 거지. 근데 시장은 아니다. 시장은 롱숏이 공존한다.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굉장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4번, 부모님 용돈 좀 드릴 걸. 네. 우리가 사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? 뭐 예쁜 여자 만나려고 하는 것도 있고, 뭐 비싼 옷, 그러니까 뭐 명품, 좋은 차,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, 사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있지 않습니까? 물론 제가 막 효자라는 건 아니지만, 일부 금액이 좀 있을 때 부모님한테 조금 해칭 겸 돈을 좀 드릴 걸. 그거를 안 한 게 참 후회돼요. 그러니까 사실 예금을 할 바에 부모님한테 맡겨놓는 게 낫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, 일부 금액을 좀 부모님한테 맡겨놓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네요. 자, 그 다음 5번. 이 5번은 1번이랑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요, 이제 일부 금액을 현물 혹은 ETF 같은 데에다가 좀 투자를 해놓을 걸.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뭐 나스닥 QQQ 같은 데에다가 투자를 좀 해놓았으면
장기 우상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생활비는 보장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 행위를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레버리지 혹은 개별주 뭐 이런 것들에 투자한 것들이 굉장히 아쉽다. 어찌됐든 저는 다 비트코인 관련주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레버리지를 다 썼기 때문에 그 제 계좌 잔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다 파란불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종목은 7가지, 8가지 막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섹터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. 비트코인 이 새끼 저는 작년에 2억 3억 갈 줄 알았어요.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아니다 다를까 개 구라였어요. 예. 어찌됐든 뭐 요정도인 것 같아요. 예. 아 오늘 차가 참 많이 막히네요. 밥도 못 먹고 이거 이거 뭐 얼굴이 더 말라졌어.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이 가장 중요합니다. 가장 후회되는 점 6번은 바로 여러분들을 진작 만났어야 됐는데 이제 와서 유튜브 개 레드오션일 때 들어와가지고 구독자 빨리빨리 늘지 않는다고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저는 이 소수의 인원과 충분히 재밌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요즘에 라이브 방송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. 참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. 저도 별의별 인간 중에 하나겠죠? 뭐 아무튼간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자 어찌되었든 간에 차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지금 뭐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요. 예, 저는 또 이제 안전운전 하러 가봐야 되니까 또 저녁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사랑합니다. 이상입니다.